너무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와 나는 정말 너무 괜찮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막 저 길 가다 떼를 쓰고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봤어. 그러면 아 쟤는 뭐 저래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너무 싫고 그냥 모든 우리 가족 안의 문제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질까 봐 제가 그래서 되게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소 불문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막 친구를 만나면 일단 무조건 먼저 안아야 되고 막 볼을 부벼야 되고 막 이 코로나 시국에 막 뽀뽀를 해야 막 마스크 위로 뽀뽀를 막 해요.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집으로 이제 오시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자고 가요. 뭐 저랑 더 놀다 가요. 선생님 인사하는 데만 거의 한 1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뭐 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 야광복 있죠. 이거를 들고 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차까지 쫓아 내려와서 우유 빛깔 선생님 이러면서 계속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거의 네 정도 덕후네 덕후. 팬클럽이야. 당장 현재 지난주 주말에도 언니가 너무 좋은 언니였어요. 너무 배려심도 많고 지우를 너무 잘 챙겨주는 언니였는데 아 여기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 얘가 이제 더 선을 넘으니까 지우의 스킨십이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정말 또 초등학생 되면 또 정말 자기 할 말들 다 하고 센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게끔 제가 해줄 수 있는지도 조금 좀 그런 부분을 좀 박사님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완전 외향적으로 바뀐 게 진짜 캠핑 때부터였어요. 캠핑을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근데 요 하여튼 캠핑을 다니면서부터 요 근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우리 정윤 씨가 또 그 남편과의 어떤 이혼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언론에도 이제 공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가진 편견 같은 거예요. 아이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안녕? 난 윤지우야. 난 아빠랑 안 살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소문이 빨리 난 것도 있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본인이 먼저 딱 이렇게 오픈을 하고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당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네, 좀 그거를 마음속에 꿍 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또 그러니까. 지우가 아빠 해요. 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아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게 들렸었어요. 네네. 근데 또 제가 그 농담 삼아 한번 그래봤어요. 너 진짜 저 삼촌이 네 아빠였으면 좋겠어? 또 아니래요. 사람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심리로 아이가 그런. 근데 이거를 막 진짜 뭐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럼 동생이 필요해? 그럼 동생은 또 싫대요. 근데 언니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언니를 낳아줄 수는 없죠. 동생은 그렇지. 근데 아빠의 부재 이 단어 표현이 정윤 씨한테는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못 해주는 거 내가 2배, 3배, 4배의 사랑을 더 줘서 그런 마음이 네, 있었어요. 그런 마음 네, 있으시죠. 너무 내가 있었어요. 그만큼의 사랑을 네. 더 줘서 아이가 그 면에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같이 안 살아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반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그러실 수도 있을 누구보다도 거라고 그럴 것 봐요.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누구보다.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정말 이거를 공식하고 싶지 않았던 게 우리 아이와 나는 정말 너무 괜찮고 우리는 우리한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막 저 길 가다 떼를 쓰고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봤어. 그러면 아 쟤는 뭐 저래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너무 싫고 그냥 모든 우리 가족 안의 문제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질까 봐 제가 그래서 되게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기가 싫어서. 네. 근데 그것도 제 편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요즘 세상이 또 그런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은 가정이 이제 좀 네. 비중이 커졌어요. 네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한부모 가정이 너무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다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새는 너무 뭐 한 반에 10명이면 뭐 다 반은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왜 내 애가 그 반에 속해야 돼? 약간 이랬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반에 속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거를 그래도 최대한 엄마니까 좀 피해가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그 이혼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는 사실 정윤 씨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과 불행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본인들이 정말 고심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가정사는 제3자가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거나 재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정윤 씨 삶에서 아이한테 몰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내지는 댓글에도 진짜 막 험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 댓글을 안 보지만 제 주변에서 댓글을 보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윤 씨에 대한 댓글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반응이구나. 어찌됐건 그 댓글이 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저도 그때 고민했던 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가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찌됐건 저는 최대한 이 아이에게 같이 극복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것도 어찌됐건 저희에게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요. 정윤 씨 말씀이 맞는 게요. 생각보다 우리들이 미처 느끼지도 못하게 오랜 동안 갖고 있는 편견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우리가 이제 정말 편견적 사고를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들을 툭 던졌을 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걸 또 받는 상대방은 이제 굉장히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정윤 씨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혼했다는 건 이제 대중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좀 제가 들으면 조금 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뜨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딱히 명확한 어떤 상황을 막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지우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오히려 6살 때까지는 좀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명확해지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윤 씨가요. 지우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이해력이 좋고 말도 잘하는 아이예요. 그건 분명한데요. 언제나 나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얘가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간 우리 정윤 씨가 지우한테 엄마의 이혼 또는 아빠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 이거를
너무 어른한테 내지는 청소년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청소년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막연하죠. 네. 막연하고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면 늘 모호함은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그래서 정윤 씨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 것부터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에 정윤 씨의 나름의 마음의 어려움과 그 허전함과 실망감과 아픔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얘 나이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살짝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 전에 이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좀 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제가 너무 길게 말을 하는 건지 그래도 한 10분 안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자자. 그래서 또 자고. 그래서 얘기를 끝까지 마무리를 해봤던 적이 없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도는 해봤었는데. 네. 아니 하루에 오늘 하루에 네. 이거 기승전결 다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정윤 씨의 저 깊은 마음속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에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혼하는 가정 내에서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다른 쪽 부모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서로 안 네,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을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는 다 너무나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이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실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아이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요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이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는 커서도 아빠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청년이 말하는 아빠의 부재는 내가 아빠가 안 계셔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빠와 직접 할 수 있는 경험이 적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빠의 부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의 부재를 반드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정윤 씨도 내가 3배, 4배, 5배 사랑을 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아빠가 계셨는데요. 지옥 같았어 이런 집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은 아빠가 부재였다면 난 더 행복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빠가 계시냐 안 계시냐로 이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안 받고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덜 주는 사람으로 크느냐 하는 거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걸로 인한 아빠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추억, 경험이 좀 적죠. 네. 그걸 이제 아빠의 부재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우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약간 남자 어른을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이모들한테는 되게 그냥 서슴없이 다가가는데 삼촌들, 남자 어른을 되게 조금 쭈뼛쭈뼛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우가 그때 당시 접했던 유일한 남성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저희 아빠. 할아버지 진짜 아빠처럼 놀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내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빠니까. 아니야 우리 아빠야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내 아빠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남자친구들도 많으니까 막 제 학교 후배들부터 막 선배들까지 해가지고 더 많이 좀 보여줬었어요. 지우가 아마 이제 캠핑장에서든 이렇게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또래 친구들이 또래 아이들이 아빠랑 와서 노는 걸 보면 이제 지우는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후배들이나 이제 삼촌들이 와서 해줘도 그거는 그거대로의 충족감이 있지만 그건 이제 아빠와 직접 하는 경험이 아니니까 어쨌든 지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경험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호기심이 아주 많은 지우는 저 뭘까? 아빠가 저렇게 놀아준다는 건 어떤 걸까? 또 아빠가 이렇게 번쩍
들어주는 건 뭘까? 진짜 우리 아빠는 저렇게 번쩍 들어줄 수 있을까? 힘은 셀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고 아빠와의 시간, 아빠의 놀이에 대해서 나름 이제 굉장히 아이가 궁금해하고 원한다고 저는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우리 집에 가요, 아빠 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맨날 우리 아빠들한테 아이랑 신체 놀이 많이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요즘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유전자에 이렇게 그 코딩되어 있는 유전자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거에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빠들 이렇게 번쩍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목마를 토하기도 하고 애들 막 들었다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매달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이러한 신체를 통한 근육의 힘을 배워요. 근육의 힘을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달리려면 거예요. 힘을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근육의 힘이구나라는 걸 애들이 배워요. 네. 응? 전혀 안 해주셨어요? 매달리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런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 재밌게 까르르 하는 줄 알았지. 잘 놀아준다. 네. 왜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다 해보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걸 통해 발달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뭘 던지는 놀이를 할 때는 이걸 많이 해봐야 나중에 중력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회로가 기초와 연결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촉감놀이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물론 엄마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이론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죠. 아빠들이 이제 신체 놀이를 많이 할 때 이렇게 막 번쩍 많이 들고 돌리지. 네, 이러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힘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능력들을 애들이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활동. 그런 의미가 있어. 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오토리티라고 해요. 권위적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머니를 통해서 못 배우나요? 그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건강한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건강한 권위를 통해서 사회의 규칙과 질서와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반사회적으로 커요. 남의 권리라든가 사회의 법이라든가 질서를 막 어기고 짓밟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기억나요? 안 네.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고 선생님이. 네. 제가 안 그래도 네. 그 몸으로 놀아주는 거에 대한 나름 컴플렉스가 있어서 엄청 몸으로 놀아줬어요. 그래서 허리가 다 나갔어요. 들고 외치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본인 몸이 또 재산분이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되게 자중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이제 약간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왜냐면 워낙 씩씩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또 마음속으로 내가 더 힘을 내서 너무 파이팅이 넘치면 또. 내가 채워야 되겠다. 우리 애는 아빠가 함께 시간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절대 듣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 마음 있는 것 안에.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또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같이 또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랑 있으면 저는 완전 천하장사가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 짐을 드는 것도 힘든데 아이랑 있을 때는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거든요. 제 인생이 모든 게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전혀 불편하거나 힘듦은 없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항상 저한테 걱정했던 부분,
정말 너는 괜찮니? 난 너무 괜찮아. 나 너무 괜찮은데 왜지? 네가 괜찮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너무 괜찮거든요, 사실은.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아이한테 맞춰진 건 정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상하지 않고 지금은 나한테는 지우가 있으니까 지우에 대한 육아가 최우선이고 배우 최정유는 없어요. 그냥 지우 엄마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말이 그러니까요. 조금 먹먹하기도 하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정유 씨 말씀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그 마음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사람이 태어나서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저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내 팔다리 같은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너무 제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제가 없다라는 표현이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러면 지금 아이 키우면서 요거는 좀 내가 포기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시간을 많이 보내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죠.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는 거고 애 스케줄부터 보게 되고 아이 픽업 시간을 먼저 체크하게 되고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듯이 그냥 밥을 먹어도 내 새끼가 먼저 먹는 게 먼저고 근데 모든 선택에 있어서 모든 1순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진짜. 보시다시피 저는 맨날 일하러 다녔고 너무 그냥 저는 제 나름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 괜찮니? 너 진짜 괜찮은 거 맞니? 나 너무 괜찮은데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난 지금 너무 괜찮아. 막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도 사실은 아니 저는 그냥 상황적으로 사람들은 저를 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막 극복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일상이 사라져요 잘. 그래서 내가 굳이 정유 씨 여기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우리 최정유라는 이 배우는 이 지우 엄마는 굉장히 꿋꿋하고 씩씩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유 씨의 이러한 굉장히 좋은 장점인 꿋꿋함과 씩씩함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씩씩하고 꿋꿋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약간 지우처럼 과유불급이야. 인간으로서 그냥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마저도 이 씩씩함과 꿋꿋함으로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게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너무 괜찮거든요 사실은.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난 지금 너무 괜찮아. 일상이 사라져요 잘. 너무 씩씩해서 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라고 하는 거 어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MMPI를 해봤더니요 우리 정유 씨 마음 안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함 또 외로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 잘 겪어나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본인의 마음의 회복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금 이제 겪어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아닙니다. 그쵸. 네. 잘 겪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잘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그게 좀 제가 버티는 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포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진짜 제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당연히 저는 못 버텼어요. 당연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니까 나 이러다가 일을 못하고 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배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연기, 방송에 나가는 건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난 먹고 살 길이 없네? 나 혼자는 먹고 살 수 있어도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는 내가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가 딱 그럴까? 그렇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전문직이 아니니까.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 타임으로 뭐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막 동네 알바를 알아봤어요. 멀리 못 가고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알아봤고. 근데 나이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알바가. 그래서 또 내 나이에 맞는 걸 하려면 시간대가 안 맞고 우리 아이의 패턴과 안 맞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나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동산 중개사 일을 이렇게 자격증 시험 보는 걸 조금 해서 그래서 그걸 이거 정말 최적의 직업이다. 왜냐면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배우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아는 후배가 누나 이거 한번 관심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제 주변에선 제가 뭐든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알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언니 혹시 이런 것도 관심 있어? 하고 제안을 주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라이브 커머스였는데 근데 사실 이제 26년간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게 새로운 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새로운 일에 대한 그런 이렇게 걱정이나 이렇게 약간 내가 여배우여서 이런 걸 못해 이런 마인드의 사람 사실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좀 기분 나빠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이런 얘기 굳이 왜 하지? 맞아요. 그러면 저는 정색해요. 저보러 뭐 너 돈 떨어졌냐? 막 이런 얘기를 누가 올린 거여서 저 돈 떨어졌어요. 저는 돈 벌면 안 돼요? 왜 저는 여기 나와서 돈 벌면 안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또 오히려 대답 안 하시고 저를 전혀 모르는 방송에 나와서 그냥 측면적인 것만 보여지는 그거 갖고 판단을 해서 저를 판단하는 분의 얘기는 저는 사실은 별로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세요? 별로 안 네. 저는 약간 마인드가 네가 오늘 날 욕할 거야. 죽을 때까지 나 욕할 거면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약간 이 마인드예요. 두 가지 아이 양육하면서 이제 여배우 일을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는 이제 아이 낳고 6년 만에 이제 드라마 복귀를 했었어요. 물론 한두 달의 준비 시간은 있었지만 그 한두 달조차도 저는 이 드라마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애한테 하려느라고.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가긴 나갔어요. 이제 촬영도 하고 했는데 이제 막 그때 처음으로 누가 이제 댓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 댓글을 찾아봤어요. 돈 받고 일을 하면 관리를 좀 하라고 이런 댓글이 딱 나온 거예요. 진짜 와닿는다. 그 말을 듣고서 제가 나 미쳤구나.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내가 너 이럴 거면 왜 내가 와서 이렇게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고 왜 개런티를 받고서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 하면서 최선을 다하진 않았던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한 이만큼은 집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나와 있어도. 제가 동탄 쪽 살 때였고 촬영장은 다 일산, 파주 막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만약에 예를 들면 12시에 끝났어? 그럼 나 집에 가면 한 1시, 2시 되는데 가서 씻고 애를 보고서 재우고 옆에서 잠깐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일찍 끝나서 집에 충분한 시간이 되는 날은 집에 갔고 그러지 않은 시간은 이제 일산 근처에 아예 숙소를 잡고서 이제 아예 좀 거기 집중을 했었어요. 윤지 씨가 그렇지 강원도에서 막 일 끝나면 얼굴 잠깐 보려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죠. 아니 저는 그게
냄새라도 맡아주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만의 열성이었던 것 같은데 애를 키우면서 드라마 촬영을 하는 그 시스템은 제가 몸이고 마음이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연습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다른 시간 관리, 뭐 엄마 그다음에 체력 관리, 그다음에 이 얼굴 관리 다 너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이건 반드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아마추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요즘에 이제 그 인텐시브 마더링 그래가지고요. 과잉 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는데요. 과잉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아이 옆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줘야지만 아이가 행복하고 그 사랑을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잉 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 옆에 머무려고 해요. 자녀 곁에 머물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 과도하게 과잉 모성, 과잉 부성이 생겨나는 이유들은 이게 이제 미안함 때문이거든요.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미안해서. 또는 내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이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미안함, 죄책감이 이제 그 마음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옆에서 언제나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의외로 아이들이 좀 이기적으로 큰다든가 또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좀 잘 안 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적절한 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정윤 씨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활력도 강하고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체면을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분이시네요. 네, 굉장히 꿋꿋하고 그러시네요. 저 선생님 말대로 참 꿋꿋하다라는 게 진짜 이렇게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게 행동에서도 그렇게 막 느껴져요. 네. 근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꿋꿋하고 씩씩하고 막 이겨내야 돼 막 이러면요. 애들이 그 부모가 막 태산이야 태산. 산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못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의외로 자기 자신과 부모를 비교하면서 나는 부모보다 훨씬 좀 나약하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정윤 씨가 씩씩하고 꿋꿋해요. 되게 장점인데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느꼈던 인간 최정윤이 느끼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마음의 힘듦을 대체로 표현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간직하고 가는 편이에요. 이 마음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딸하고도 나누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도 나누는 거. 그걸 조금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육아에서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이를 위한 건지는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것 중에는 나를 위한 게 되게 많아요. 내 만족. 네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좀 자꾸 해보면, 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한 부분이 많다면,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명확히 구분이 돼야 돼요. 네. 근데 뭐,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육아가 번아웃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육아도 번아웃이 오거든요. 엄마가 번아웃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와요. 네, 그래서 번아웃을 피하려면 이게 언제나 육아가 꽤 오랜 과정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다 꺼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힘을 잘 비축을 네, 힘을 잘 비축을 하고, 네, 오늘 너무 몸이 힘들다. 그러면 쉬는 게 오늘 하루의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최선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나의 생명의 마지막 불씨까지 한 방울까지 꺼내 쓴다는 게 최선이 아니라 내가 지속해서 오랜 동안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정도를 해내는 게 오늘 하루의 최선이거든요. 페이스 그러니까 조절을 잘해야 돼. 너무 피곤하면 쉬는 게 그게 오늘 하루의 최선이라는 거죠. 육아는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내가 그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지속 가능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육아를 하는 게 네. 맞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목요일 날 항상 체력이 딱 떨어져요. 근데 그날 목요일 밤에 항상 라이브 커머스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커머스 하려면 이제 체력을 다시 업을 시켜야 되니까 뒤에 엄마 딱 1시간만 잘게. 엄마 저녁 때 일해야 되니까 1시간만 잘게. 웬일로 자라고 이제 냅둬줬어요. 자고 있는데 정말 이게 머리가 좋은 건지 오더니 엄마한테 귓속말로 엄마 나를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는 거야. 저도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큰 깨달음입니다.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깨달음이 맞아. 왔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한 방울? 가 무슨 서부 영화에 나오는 네. 전설의 총잡이의 명언 같은 마지막 한 발은. 한 발은 남겨두지. 마치 그것처럼. 네. 그러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지금 최정윤 씨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죠? 그죠? 네. 아니 저는요 구체적인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윤 씨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영역이 3가지가 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요 아빠 해요라는 것까지 하나 하면은 4가지.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맞게 표현을 다시 바꿔서 가르쳐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엄마 전화번호 그러면 그거는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오늘처럼 놀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놀 수 있을까요? 그럼 그래. 그러면 그럼 연락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리고 2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죠? 우리 집에 네. 오세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네. 오세요. 자고 네. 가요 뭐 이런 거. 네,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놀러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초대. 초대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시고요. 3번째 영역은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네. 자꾸 더 자고 네. 가라고 하죠. 그거는 다음에 자고 가실 때는 하룻밤만 더 자고 가세요. 조금 더 넉넉하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럴 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꿔주고 아빠 해요. 우리 집에 가요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아이들이 아빠랑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난 사실 아빠하고 놀긴 노는데 자주는 못 놀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바꿔보는 거. 네. 자, 은영 매직 뿌립니다. 네. 오늘의 은영 매직은요. 1000번을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입니다. 네. 너무 멋있다. 흔들려도 엄마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네. 좌절, 또 어려움, 고비가 있습니다. 1000번을 흔들리면서 네, 가까운 사람들과 진심의 마음을 나누면서 흔들리면서 가는 겁니다. 네. 너무 1000번 중에 한 10번 흔들린 것 같네요, 제가. 앞으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거 꼭 제가 저희 소파에, 거실 소파에 놓고서 항상 기억하면서 선생님 힘들 때만 선생님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지우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정말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앞으로도 그 아이 계속 그럴 거니까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걸 꼭 한번 실천하게끔 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 씨의 내면의 힘을 믿으시고 지우가 갖고 있는 건강함과 힘을 믿으시고 이렇게 쭉 살아가시면서 그냥 잘 바꿔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